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반도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북한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은 피해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국제단체는 이번 홍수로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는 북한의 중간 집계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져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북한 내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 IFRC가 지난주 북한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연맹의 안토니 발망 대변인은 13일 VOA에 북한 조선적십자사와 긴급재난대응 국가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인명피해 상황을 확인받았다면서 북한의 광범위한 피해 발생 상황을 전했습니다. 발망 대변인은 그러면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뿐 아니라 가옥 8,256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됐고 농경지도 2만 2천 헥타르, 약 6,650만 평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 농경지 피해 규모는 지난해 태풍 링링 때보다 2배 정도 큰 수준으로 한국 여의도 면적의 약 72배나 됩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의 발망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황해북도와 강원도 수해 지역 2,800가구에 가족용 텐트와 구호품, 주방 세트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에는 지난 1일부터 연일 폭우가 이어졌는데 북한 기상당국은 열흘 동안 평양 지역에 290mm 이상,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주 845mm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상관측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전해 최악의 홍수로 기록됐던 2007년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당시 이례적으로 재난방송을 하면서 수해 상황을 신속히 전했었지만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녀간 황해북도 은파군의 피해와 지원 상황을 부각시키면서 폭우 대비와 농작물 관리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은파군보다 더 생산량이 많은 평안남도 곡창지대 또한 홍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숙천, 평원문도, 안주 이쪽 지역도 이제 수로가 터져가지고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중산, 대령, 원천 이쪽도 이제 호우가 내리는 시기하고 저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이제 시간적으로 겹쳐가지고 제방 터져서 이제 짠물 피해도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중산 원천 쪽이 많이 좀 피해를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해 북한 영변 지역 핵시설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는 지난 6일 촬영된 영변 핵시설 인근의 구룡강 사진을 분석해 강이 범람해 댐까지 침수된 것을 볼 수 있었다면서 핵시설 전력망과 냉각수 공급 파이프라인 등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북한 지역에 비가 더 쏟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북한 평안북도 운산군과 평안남도 영원군, 자강도 동신군 등에 국지적으로 150에서 2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북한 지역의 폭우 피해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폭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전체 쌀 재배 면적은 55만 헥타르며 최대 쌀 재배 지역은 황해남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영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촬영한 위성 영상을 원격 탐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북한 12개 시도를 합쳐 벼 재배 지역은 55만 7천 헥타르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3만 헥타르를 기록한 한국 벼 재배 지역의 7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북한 최대 곡창 지역인 황해남도는 쌀 재배 면적이 14만 5천 헥타르로 전체 26.2%를 차지했고 이어 전체 19.3%인 평안북도는 10만 7천 헥타르, 세 번째는 평안남도로 14.2%, 8만 1천 헥타르에 달했으며 생활과 영양 수준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알려진 양강도는 쌀 재배 면적이 1,387헥타르로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상하원 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외교 정책을 비롯해 정부 고위직 인준을 좌우하는 상원 장악을 놓고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 등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의원들의 재선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지난 1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는 것은 험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체 100석 가운데 6년에 한 번씩 3분의 1을 새로 선출하는 상원 의원 선거에서 8개 주는 칼싸움이 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미국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은 13일 현재 상하원을 포함한 포괄적 의회 투표에서 민주당이 48.5%, 공화당이 40.9%의 지지율로 앞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주요 의원들의 재선 여부도 주목됩니다. 특히 의회에서 대북제재법 제정을 주도해온 콜로라도주의 코리 가드너 의원의 재선 여부는 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가드너 의원은 현재 여러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인 민주당의 존 히켄루포 전 콜로라도 주지사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원에선 현재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의원이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예상을 뒤엎고 지난 6월 뉴욕주 당내 경선에서 중학교 교장 출신인 상대 후보 자말 보우만에 패해 오는 11월 선거 출마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과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을 노리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미국 선거 분석 업체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13일 현재 애리조나주의 마사 맥살리 의원이 공화당의 상원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고 가드너 의원은 상대 민주당 후보와 막상 막하 구도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조지아주의 데이비 퍼듀 의원과 아이오와주의 존 이언스트 의원, 메인주의 수장 콜린스 의원과 몬타나주의 스티브 데인스 의원 등 공화당 상원 의원 4명도 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2014년부터 상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하원을 장악해 양당이 상원과 하원을 양분한 상태입니다. 임기가 6년인 상원은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34석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새로 선출됩니다. 임기 2년인 하원은 435석 전원을 새로 뽑습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선거는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국내 현안은 물론 북한 문제 등 세계 각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과 의회 선거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VA 뉴스 이준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와 평화를 우선시해 한반도 정세를 해결해야 한다고 국제 민간단체들이 제언했습니다. 미국의 친우봉사회와 군축협회, 국제여성평화단체 위민크로스 등 13개 민간단체들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로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차기 미국 정부는 북한과 진전을 이뤄야 할 긴급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그러면서 차기 행정부가 외교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전면적인 전쟁 위기가 고조돼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외교와 평화적 해법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긴장 완화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워싱턴, 평양 간 연락사무소 개설과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강화,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인적 교류를 위한 여행 제한 철폐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와 특정 군사훈련, 적대적 언사 등 외교를 위축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재직 중에 한국으로 망명한 뒤 한국 국회의원에 당선된 태영호 국회의원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1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에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나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등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다른 나라 독재 정권의 말로를 지켜봤다면서 인권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과 그 일가는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경우 자신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인권단체나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사례를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회부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은 인권 문제를 논의하거나 협상 의제에 올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의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축하 성명을 발표하고 미한 동맹을 비롯한 양국의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8월 15일 국경일을 맞은 한국인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고 미한 동맹의 항구적인 힘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번영, 자유의 발전을 위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세계적 도전에 맞서 가치를 공유하고 굳건한 유대관계와 공동 노력을 바탕으로 한 오랜 우정을 쌓아온 것을 기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모든 한국인들이 평화로운 광복절을 보내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